이제 일부에서 이제 야권 단일화가 이제 매우 어렵다. 자, 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 매우 어려운 거 그냥 눈만 뜨고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뭔가 어떤 돌파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광화문 세력이라고 뭐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화문 세력은 지난 한 2주 정도에 정광훈 목사 이제 추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두 사람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전 목사님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신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여기저기 많이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해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광화문 세력은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랑 조직이 뭡니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입회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당원 가입한 사람도 많죠. 아니, 많죠. 그러니까 당명을 바꾸는데 또 바꿔야죠. 그걸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요이똥 하고 누르면 몇백만의 순식간에 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예를 들면 아무리 적어도 100만 이상의 조직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만 표면. 아니 그럼요. 제가 정확하게 그 표시를 제가 일부러 안 해요. 어림잡아 100만 이상. 100만 넘죠. 그래서 그것은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열린우리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잘 알죠. 자기들은 전부 코디네이터가 더 잡아내고 예를 들면 우리 광화문 집회 같은 거 뭐 GPS 동원해서 이거 전화번호 다 줘. 그리고 할 수 없어야죠. 그 무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번호예요, 그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사 안 하면 가만 안 둬?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겁나서 조사한 사람이 36,668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니까 그게 300. 확진자 검사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그 중간 무대에 있던 사람들의 그 전화번호를 GPS에서 전부 전화번호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귀신같이 다 잡아내는. 아니, 과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던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이에요. 니들이 해봤자 별거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속된 말로 저들이 좀 건방져 갖고 막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데 니들이 뭐 우리가 게임이 돼?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잘 알고 그런데 우리가 그 세력을 가지고 A나 B나 이런 데서 선택적으로 확 밀어주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말이 잘 안 통해서 조직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당 체제를 가져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강력한 발언을 해서 내일에 뭐 9개 주요 단체가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당 자유대연합의 창당 준비위원회를 합니다. 여기는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이게 고영주 변호사 아시죠? 저 문재인 빨갱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미 국민혁명 자유대연합 이 자유한국 21은 이미 창당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더 큰 틀거리에 한꺼번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자기가 포괄했다. 신의 한수, 광화문 비대위, 국민노동조합에서 다 유석춘 교수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 일단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순식간에 우리는 뭐 정당한 정강 정책이라든가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든가 서울시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는 거의 다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죠.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로 만들어 놓은 거 있고 약간 손만 보고 재확인해서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국민 중에서 전직 뭐 총리를 했던 분이나 이런 이름 있는 분 전문가 학자 이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기획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21세기 정당 체제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하면서도 국내외 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국제적인 정당 이런 것을 지향하는. 그럼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낸다는 겁니까? 낸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습니다.
육군 대장 김병관도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서울시장을 내는지 안 내는지도 이제 그때 결정해야 할 문제고, 내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합의할 수도 있고, 단일화 하는데 끼어들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또 만들면 아까 제가 사람들에게 거울 쳐다봐라 하는 얘기한 것처럼 또 그걸 집어내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번에 선거를 야권이 이길 수 있는 방향의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화하고 창당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단일화를 모색하다가 저쪽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는 이쪽에서도 그냥 대안 후보로 독단적으로도 가겠다.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가 던지는 이거 몇 되어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자유우파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자유우파 정당이 아니다. 근데 저 자유대연합의 정당은 자유우파를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협상은 충분히 해서 단일화로 간다. 안철수까지도. 우리 대가리에 정치 하청업자만 좀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안철수에게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니까 나는 자유우파다, 자유주의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조건으로 다 모아서 한 사람을 뽑는데 우리가 협조하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하고 국민의힘이 이게 단일화도 안 되고 지지부진한데 여기에서 이 아스팔트 광화문 세력까지 또 다른 이 집단을 만들어서 3파전이 돼서 단일화 협상이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 점에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이 조심스럽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전체적인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하면 그래도 거기가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힘을 부어주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안철수의 입장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도 같이 하려면 둘이가 가서 단일화 협상을 해서 전당대회를 벌려라. 전당대회는 제3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관리해 주겠다. 공정하게.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철수가 밖에서 뭐 네가 뭐 코리안 시리즈 간 것처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와라.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미스터 트롯 정신으로 경선하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국민혁명 이 자유대연합에서 또 따로 있으면 안 돼. 아니. 여기는 들어간다는 겁니까? 들어가서 만들어주면 우리는 거기를 전폭적으로 왈칵 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민다. 그런데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데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합당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철수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몇 사람 안 되지만 한 당의 대표인데 그냥 들어가는 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에 대해서 그를 예언은 최소한데 그 의전 절차가 필요하기 위해서 그쪽에 비상대책위원장이 통합을 위해서 자기가 일단 자리를 물러난다. 그런 입장을 하고 그쪽에 있는 어떤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같은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안철수가 들어가서 그 경쟁을 해도 괜찮다고 봐요. 단 당원 투표만 가지지 않고 국민 100%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00% 국민. 그래도 이제 안철수는 불안하거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우때 대가리를 좀 정리하는 머리를 정리하는 그런 수술을 하면 안철수가 거부하기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딴소리를 한다면 우리는 왈칵 국민의힘을 밀 겁니다. 아까 제가 1, 2동 중에서 누군가를 덜 사람을 미리 한다는 거죠. 국민의힘을 민다. 그 안철수가 딴소리 단일화 작업에 예를 들어서 안 하고 지금 자기가 자신 혼자도 자신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건 그러면 일종의 말하자면 캐스팅 보트 뭐 이런 역할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뭐 후보 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있지만은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합니다만 이거 그거 하지 맙시다. 이거 오해받기 딱 알맞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을 정리해서 선거를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끌고 가는 중입니다. 저도 이거 뭐저 고문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바로 좀 쓰겠죠. 정광훈 목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폭적으로 정광훈은 최고 지도자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죠. 근데 지금 어떻게 저쪽에서 정광훈 목사를 이렇게 견제를 아직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좌파에서 아니면은 이제 힘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일단 지난번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완전 무죄가 나와가지고 이쪽에 상당히 이제 승세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정광훈 목사는 적어도 이번 시정선거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오라가라 하는 얘기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여기 오는 동안에 서울검찰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검찰청 무슨 뭐 여자분인데 그래서 아니 내가 걸릴 거 없는데 뭔 얘기요?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용건을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내가 가야 할 일 있으면 시간을 해가 가든지. 아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요건을 핵심을 먼저 얘기해 볼까? 아니 그 뭐 총재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에 대한 겁니다. 아니 정광훈 목사가 뭔데? 그러니까 또 뭘 거나. 그래서 제가 차를 하다가 조금 오늘 늦은 것은 차 옆에 세워놓고 뭘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전 목사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누가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또 방해 공작이 들어. 그 사람이 누구니까 정민인가 뭐 이름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전화번호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는 걸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대중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대요? 이제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김대중 사자 명예훼손은 그 유가족이 하는 거예요. 유가족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김대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내가 물어보지 못했고 내용인즉슨 이거라는 거예요. 6.25 때 전체 생략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이 남로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을 했다 하고 정광훈 목사가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김경재 전 의원한테 들었다 그랬다는 거야. 그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어떤 설명을 하나 했냐면 부위원장이라고 하니까 내가 느낌이 하나 가는 게 있는데 그 양반이 6.25 때 무슨 단체의 부위원장을 한 것은 사실이라. 그게 뭐냐? 사실은 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지만은 그 양반이 대통령 돼서 북한에게 협조적인 뭐 일을 했다는 건 놔두고 그 전에는 그렇게 좌익 운동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리서치 해본 게로.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두 개에 비하면 비교가 안 돼. 이 박정희 대통령은 상당히 고급 커뮤니스트를 했고. 그래서 6.25 때 뭐를 했냐면요. 속담 말로 쌀장수를 했어요. 김대중 씨가. 목포에서. 맞아요. 그리고 6.25가 벌어지자마자 당시에 사업자 서울에 와 있다가 그냥 한강에 끊어서 난리 법석을 해서 간신히 걸어서 목포를 내려가서 김 대통령의 모친 장여사라는 분이 그 소위 물선격주 한말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여자 큰 사업가였어요. 그랬다고 도 크고 목포 앞에 있는 장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장산도에가 장씨가 많이 사는데 장하중 교수 그 집에 장연준 그 집안입니다. 그리고 또 장재식 그 집안의 장씨예요. 장여사가 장사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쌀을 예를 들면 목포에서 한 가마에 10,000원이라고 하면 부산을 가져가면 10만 원 내지 15만 원이에요. 그게 10배 이상의 장사인데 그때만 해도 바다는 인민군이 컨트롤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악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군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6.25 발발 직전에 예춘호 의원이라고 있죠. 예춘호 의원이 부산 출신인데 해군 소위로 목포 해군 파견소 소장을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하고 친교 과정이죠. 그래서 그 후에 쭉 같이 갔는데 이 양반을 김대중 씨가 동원해가지고 해양 경비대인가 하는 걸 만들었어요. 민간으로. 그 양반 대장을 만들고 자기가 부대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깜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배를 타고 쌀을 싣고 가다가 누가 딱 그러면 야 나 이거 이런 사람이다. 예. 그리고 배를 쑥쑥 가고 부산 입구에 가면 그 첫 번째 부인 차영애 여사의 오빠인가 동생인가 하는 대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양반이 헌병대위였어요. 예. 그래서 부산 부두에서 배 들어오는 걸 그 양반이 다 컨트롤 해줬어요. 그래갖고 일확천금에 돈을 벌었어요. 그 양반은 6.25 당시에 돈을 버느라고 정신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무슨 남나당 부위였냐? 그건 택도 아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들었다면 잘못 들으신 거고 제가 그 얘기는 했을 거예요 어디다. 아무튼 전 목사를 지금도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고소를 가지고 오라 가라 이러고 또 이제 슬슬 이제 선거 다가오니까 출두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 뭐 그래도 전 목사님은 출두 거부할 겁니다. 네. 이제는 이제는 제 발로 걸어가는 일은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권이 완전히 그냥 폭력과 그냥 검찰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것도 자기들이 나중에 언젠가 대안으로 다 보복을 당할 겁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오늘 한 20분 전에 그러니까요. 오늘 오시면서 네. 여기 오시면서 그런 전화를 검찰에서 네, 받은 앞에다 차 세워놓고 내가 그 전화를 이제 광화문 세력의 영향력이 이제 미리 사전에 툭 네. 그렇게 뭔가 이 양반 하나 없으면 거죠. 흔들흔들하거든. 아유 흔들려. 그러니까 흔들려는 어떤 집단에서 네. 고발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뭐 재판에 가서 아니면 말고 네. 일단 턱 건드려 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검찰 개혁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고발을 할 경우에 무혐의가 되거나 하면 그 사람에게 자동으로 무고죄로 자동으로 퍼니시먼트 네. 벌이 가도록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고발을 못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고죄로 걸어야 또 이게 무고가 되니까 근데 귀찮아서 또 안 해요. 그래 ICC한 거 잃어버린다. 됐어 이겼으면 됐지 뭐 이러는데 ICC한 거 잃어버리면 밝혀졌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아예 자동방으로 그거 좀 있어요. 그거 해야 되겠어요. 검찰 개혁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네. 검찰 그래서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대세는 우리에게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정적인 시국이 되면 자기들의 올바른 태도를 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자기의 개인의 꾀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해도 그 천하를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어서 난 방금 얘기 드렸던 뭐 김종인 씨나 안철수 씨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시국을 넓게 봐서 자기가 이 설사 조그만 주춧돌 하나만 하더라도 역할을 하더라도 역사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검찰 얘기 나오셨으니까 네.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1등 달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국민들의 그 어떤 그 윤석열 현상 이건 사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좋게 보죠. 자유派여기죠 국민혁명. 아니, 당연하죠. 제가 지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역사의 현장에서 가까이는 정광훈 같은 목사, 그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이 있는 게 그나마 우리 한민족에게 희망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뭐 이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론 반대도 있죠. 누가 어떻게 전부 찬성을 합니까? 만드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저도 뭐 신학교 뭐에서 근처에서 얼쩡거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시대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과감하게 비판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알랑막 웃기고 앉아 있는 사람이 선지자가 된 적이 없어요. 엊그제 천주교 뭐 사제 2,000명에 3,000명이 또 뭐 찬성하는 서명했죠. 어쩌면 그 사람이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에게 아부했던 독일의 카톨릭가 그렇게 갔습니까? 나 참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데 정말로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 시대를 끌어간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좀 앞장서는 선지자 중에 하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참 나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아, 저런 바닥에서도 저런 사람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한때는 이제 빨리 출세하고 빨리 갔던 사람들에게는 윤석열이가 좀 처진 사람으로 보였을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 자기가 시장 바닥을 살면서 옛날 흥선대에 온 것 이해흥처럼 그렇죠. 그 바닥을 다 본기라 이게. 아, 이 민중의 삶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신 환경도 또 상대적으로 충청도에서 또 그것도 좋아요. 전라도 경상도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그 단호한 사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그 막 조를 만들어서 덤벼드는 그 엄혹한 싸움에서도 침착을 잃지 않고 싸움하는 것으로서 뭐 대한민국 지도자의 반열은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양반이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모르거든. 모르다니까 잘못하면 이제 흑석선전 이런데 말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 좋은 그 체제의 사람들이 그를 보완해줘야 합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유대연합에서 자, 이제 국민들이 보면 지금 이런 이제 심정이 있어요. 아, 문재인은 심판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믿업지 못하다. 그 뭐 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혼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안 좀 됩니다. 이게 제3지대 어떤 빅텐트에서 윤석열이 깃발 들고 이거 자유대연합 같은 데서 확실히 좀 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싫어한다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설득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전국 정계에서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박근혜와 이명박의 석방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 양반은 실정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돈과 관계된 이런 거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전부 다 그냥 국정원 비자금을 받은 혐의라든가 무슨 최순실을 도와줬다 이런 것이지 자기가 돈을 집어넣은 것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을 벌리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 저는 일반적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박근혜의 발언이 상당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매니지하고 관리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그 유영아 같은 사람, 나 그 사람 개인적으로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지난번에 단일화 실패했잖아요. 단일화 하라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인데 그거 다 이렇게 자기 국회의원 자리 하나 가지고 버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건 모르지만 준비할 수 있고 저도 그 양반 말년에 그 영화에서 보좌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총장 등등의 사람들이 잘 구도를 짜고 부부의 결단으로 새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부대가 형성되는데 그럴 때 보병이 필요하거든. 그 보병 역할을 우리가 이걸 보병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병 역할을 우리가 하고 힘차게 나가면 갑자기 옆에서 장수를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이리 와라. 여기가 니들이 발휘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다. 끌고 다 붙이고 안철수 세력도 붙이고 그렇게 다 붙이려고 하니까 제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뭘 한번 해보겠다는 나서는 사람은 정말 청컨대 아침 저녁 거울을 보고 탁 자기를 좀 5분씩만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보면요. 저도 그러면 어떨 때는 피곤하고 저 짜증나고 할 때 탁 보면 제가 제 얼굴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심한 얘기, 네가 이만 그 모양 가지고 뭘 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5분씩만 자기 거울을 자기가 조용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자기 확신에서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상식과 일반 상식과 준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박근혜 대통령도 전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0몇백 일을 감옥소에 있었어요. 사람이 어지간하면 뭐 도 닦을 정도가 도가 터질 정도가 됐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으로 나오실 겁니다. 저는 항상 그 양반에게 얘기한 것처럼
사례가 깊는데 어떤 문제 오래 생각하는데 결단이 좀 늦어갖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참 아쉬워요. 장곡구 대학수. 뭐 그럼 장곡구태 무수. 근데 지난번엔 장곡구태 한수를 신의 한수를 딱 뒀는데 네. 이거를 각 정파들이 그러니까.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또 유행하라는 그 말하자면 배달꾼이 잘못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참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는 아까 우리 얘기가 이제 뭐 별수를 다 써서 서울시장 선거 저 대권하고 직결되니까 별수를 다 쓰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박근혜 사면 카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역공으로 사면 받아서 그리고 자유우파도 역으로 박근혜 사면에 전부 일치 단결해서 대동 단결해서 그걸 부결하지 말고 오히려 박근혜라는 구심점으로 쫙 뭉칠 수 있는 우리 분열하는 척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자마자 쫙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 빵 내놓고 일사불란하게 쫙. 아니 이거 좀 안 됩니까? 보수 세력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딱 이거 좀 안 됩니까? 좀 답답해서 그래요. 그렇게 탄핵 당하고 지지부진했겠습니까? 하기야. 근데 그동안 박근혜 이름을 이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당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변희재 같은 그 참모도 열심히 박근혜 붙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100%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박근혜를 이용해서 뭘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뭐 그때도 뭐 홍아무개 당 만들고 어디 난리 치잖아요. 다 어물어물 가버리고 유영아도 가버리고 뭐 조아무개 뭐 만들고 조아무개 또 따라서 뭐 김아무개 가서 뭐 하다가 망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다 뭐 해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나는 가까이서 1년을 근무를 했는데 한 번도 내가 그런 걸 해보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고뇌와 좌절과 비애를 가지고 어떻게 그 면회 신청에 가서 아예 각하 뭐 이거 이러고 나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당은 지난 한 3, 4년 동안 박근혜를 위해서는 하나도 옆길로 가지 않았어요. 나는 탄핵 반대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했고 지금까지 그래서 뭐 그걸 갖고 내세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석방이 되시면 가서 도도히 시국을 설명하면서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고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함부로 안 움직이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잘 보좌하겠습니다. 보명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 제야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렇게 움직일 때 국민들이 특히 이제 애국 시민들이 잘 이렇게 전열을 정비해서 이게 해야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도 딴 생각을 못 하니까. 세상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새 이번에는 엎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엎어야 되고 좀 북한이 돌아가는 거죠. 김정은이가 이제 지 아버지하고 동렬에 총비서가 된 걸 보고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는 드디어 이제 자존망대가 지나서 지 아버지 반열까지 올라다가 할아버지만 올라가다가 저거 가는구나 하는 느낌. 나는 그때 항상 지가 국무위원장만 하고 있는 걸 보고 저거 제법인데 말투라도 이제 드디어 이제 그래서 그 과시 나는 거기에 허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건 언젠가 우리가 잘 다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은 얘기합니다만 완만한 사회주의 활동을 해라 이거야. 대한민국의 덤버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야. 간첩 보내면 우리는 무조건 잡아 죽인다. 법치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니들이 도움을 청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우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우리 태연합 정당이 잘 또 자리를 보병 역할을 잘 해주기를 우리 기대하면서요.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재 총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